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경매권은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다. 법조문 작년에 나왔네요. 자, 2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유치물, 이 승용차로 직접 수리비 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중고값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이 안 찾으러 오는 거지. 수리비 100만 원이니까. 그럴 때 이걸 간이 쉽게 변제 충당한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러고, 수수료 못해요. 법원에 청구해서 해야 돼요. 다른 시험에서는 법원에 청구, 이걸 장난친 적이 있어요. 수수료 할 수 있다고. 법원에 청구해라. 이것까지 해요. 이때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라. 이게 간이 변제 충당권. 자, 과실수취권.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 이 건물로부터 월세 받아서, 과실 항상 월세로 이해해요. 월세 받아서 자기 채권 변제에 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과실수취권이라고 그래요. 월세 받아서 공사비 1억에 한 6개월이면 까지겠네. 이렇게. 자, 기억. 저 법조문 제2항.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작년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어요.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충당 순서. 먼저 이자에 충당이 이자. 뭐 이딴 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 나와서 한번 읽어드렸어. 이자에 먼저 충당해라. 원본은 나중이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혹시 보일러 수리했고 내부 공사를 했다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겠죠. 그 비용은 인정 안 되는 놈이 없어요. 실비. 자, 2번은 뭐냐? 자, 봐봐요. 유치권자란 얘기는 공사비를 못 받아서 현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죠. 공사비 1억을 못 받고 그 후 유치하다가 여기에 필요비, 유익비가 또 발생한 거예요. 즉 1억 못 받았고 필요비 100만 원, 내부 공사비 5천만 원, 이걸 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의리받을 돈은 공사비 1억에 필요비, 유익비면 1억 5천을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갑이 공사비는 줬어. 근데 유익비를 안 줬다면, 100만 원을 안 줬다면 을은 네가 비록 공사비는 줬지만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아직 안 줬어. 나 아직도 유치할 거야. 할 수 있다. 말 되죠? 그게 2번이에요.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또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거 쉬워요. 비용이 있죠? 비용 나오면 유치권은 소수로는 인정된다야.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금이야. 공사비는 받았지만 필요비, 유익비를 아직 못 받았다면 또 들여댈 수 있다.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 줄 때까지 당신 건물 여전히도 못 줍니다. 그 의미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유치권자 의무. 어렵지 않죠. 1번. 성관주의로 관리해라.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이 세 개가 별 3개. 2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마세요. 빌려주지도 대여하지 마세요. 담보로 제공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승낙 없이 사용하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담보로 주지 마라. 말돼. 하지만 기억. 보존에 필요하다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보존이 나오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 보존 사용에 관한 대본 판례가 니은이죠. 자, 유치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거 괜찮아요. 유치물, 주택이 동그라미 하는 거야. 주택 거주 사용은 설사 채무자 승낙 없이 막 거기서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보존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 경우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이렇게 나와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그래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줘야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 대법관은 시골 출신 대법관이 그래, 집은 사람이 온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잡초가 막 크고. 그래서 비록
승낙 없이 주택을 유치권자가 사용해도 이건 지켜준 거야. 그래서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 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 괜찮아.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당신은 갑주택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월세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임상당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항상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면 월세는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주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나와요. 부당이득도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는 주택 거주 사용 판례, 보존 사용 판례다. 기억하시고. 자, 3번도 별 3개 하시고. 자, 3번 범죄 흔적이 있어요. 유치권자가 머릿속으로 의리, 채무자 왼쪽 놈, 갑 승낙 없이 이 유치물을 임대했대요. 자, 승낙 있어요? 승낙 없어요? 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임대가 대여잖아요. 사용 대여할 때 승낙 없이 세주면 안 돼. 따라서 이 임차인은 소유자 왼쪽 놈 갑이든 또는 경매로 날라갔나 봐. 경락인에게 이 임차인은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돼요. 왜 그러느냐?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죠. 적법 임차인이 아니니까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놈이 주어로 나오면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야. 그거 빨리 느끼시고. 적법 임차인 아니니까 뭔가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적법 임차인 아닌 사람에게 권리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찾아내란 얘기야. 오, 승낙 없이 임대? 아하, 승낙 없이 임대받은 너는 임차인이니까 적법 임차인이 아니구나. 적법 임차인이 아니니까 권리 주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렇게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자, 이제 유치권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소멸, 유치권 소멸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일반적 소멸 사유, 목적물 멸실, 멸실 혼동, 포기. 자, 소멸시효는 없어요. 왜냐? 소멸시효 걸린 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저당권, 채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결국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래서 공통소멸사인 4개 중 소멸시효가 빠진 멸실, 혼동, 포기. 자, 멸실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모든 물권 공통소멸사유. 유치권자가 소유권 먹어서 혼동, 소멸하겠죠. 유치권 포기하면, 아까 유치권 포기 특약도 있잖아. 포기하면 그 원리 소멸합니다. 당연한 거고. 부정성에 따라 채권이 소멸했죠. 돈 받았어. 그러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 이해되죠? 부정성.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권은 같이 소멸. 아까 했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 자, 3번 기억이 별 3개. 자, 봐봐요. 이거 설명도 또 들어봐요. 항상 소멸시효가 어려워요. 자, 봐봐요. 의리,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을 위해 유치권 행사 중. 그러면 채권하고 유치권은 동네가 완전히 다르다. 채권은 채권 동네고 유치권은 물권 동네죠. 그럼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한다고 하는데 채권 행사하고 유치권 행사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자,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수리비 줄 때까지 나 당신 소유자 못 줍니다. 이게 유치권 행사죠. 인도 거죠. 못 줍니다. 그럼 채권 행사는 뭐냐? 돈 갚으세요. 이게 채권 행사예요. 빨리 수리비 갚으세요. 자, 그러면 채권 행사하고 유치권 행사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유치권 행사를 채권 행사로 볼 수도 없고 돈 갚어 이 채권 행사를 좀 못 줍니다. 유치권 행사로 볼 수도 없는 거야. 서로 완전히 동네가 다르니까. 따라서 모든 채권은 권리,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쑥 진행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돈 갚으세요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돈 갚으세요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돈 갚으세요 하지 않아. 그러면 10년 후 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리, 유치권 행사만 합니다. 저 당신 소유자 못 줍니다. 이것만 했지 채권 행사를 별도로 돈 갚으세요 하지 않았다면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상관없이 쑥쑥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채권 행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이날로부터
쑥쑥 진행하고 있다. 별개다. 채권 행사와 유치권 행사는 별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채권 소멸 시에는 상관없이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이 말을 법조문이 어렵게 만들었죠. 유치권 행사는 지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란 말이 뜨면 이 앞에 진행에 소수로 긍정을 꼽아버리는 같은 말이 돼요. 진행한다하고 같은 말이야. 원래 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걸 괜히 어려운 말 문어체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활하게 무시간지 알고 법조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법을 이렇게 어렵게 지들만 놀라고 이게 나쁜 법이에요. 그냥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마지막에 긍정을 꼽으면 돼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걸? 법을 문어처럼 만들어서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법조문이 3번이에요. 유치권 행사는 지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얘기가 기억이야. 네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도 채권 행사가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네 채권 소멸시효는 상관없이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으로도 나오고 기호로도 나오고 하니까 정확히 외워버려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지채권 소멸 시효는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한다. 기억을 외워. 기억을. 그래서 이 기억이 3번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오면 마지막 진행 거기에 긍정한다. 그것만 붙이면 같은 말이 돼요. 진행한다. 오케이. 자, 유치권 소멸 사유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채무자 왼쪽 놈갑의 소멸 청구권이죠. 자, 이거 잘 안 나와요. 소멸 청구권 나오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2년 이상 지료 안 내면 방패.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영법대로 사용 안 했다 방패. 유치권에서 채무자 왼쪽 놈의 오른쪽 놈 유치권자에 대한 소멸 청구권 의무 위반했다 방패. 그럼 어떤 의무냐? 의무 두 개였죠. 아까 선관주 의무 위반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 막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어요. 의무 위반했죠. 그러면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소멸 청구권은 바로 소멸하는 형성권이에요. 뭐 이런 거 안 나온 적 없어요. 형성권은. 그래서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소멸 청구권이라는 거. 그럼 밑에 타담보 제공과 소멸 청구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채무자는 왼쪽 놈 갑은 을한테 다른 상당을 넣어서 읽어.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벤츠에 대한 유치권 소멸 좀 해주세요. 이 벤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롤렉스 시계 풀어주고 벤츠 좀 돌려주세요. 부탁한 거죠. 부탁. 그래서 이놈은 형성권이 아니라 부탁 청구권이에요. 뭐 시험 나온 적 없어. 하지마. 그냥 교재에 있어서 제가 읽어만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문 읽으면 바로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 좀 돌려주세요. 그 케이스다. 그러면 이 조문이 이해가 가요. 오케이. 넘깁니다. 이제 점유상실이죠. 점유상실하면 그림 봐요. 점유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 3개짜리 판례가 나오죠. 도둑놈이 승용차를 훔쳐가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점유를 상실한 순간 우리 법조문이 유치권은 바로 소멸시켜버렸어요. 따라서 승용차가 도둑놈한테 간 순간 점유 상실했죠. 그럼 더 이상 유치권 X, 물청 X.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 X, 물청 X 똑같아요. 유치권 X, 물청 X.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용차가 저기에 도둑놈이 갖고 있는데 제가 못 돌려받는다는 것인가요?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점유권이 있었으니까 점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점유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유치권으로만 안 된다는 거지. 점유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1번, 2번 기억. 이 3개가 별 3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법조문. 그래서 2번. 유치권자가 누군가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야. 유치권 X, 물청 X. 점유권으로 기억. 점유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이 나와요. 같이. 자, 마지막 3번. 대본 판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가 방금 본 대로 점유권에 대한 반환총 행사에서 수용자를 다시 카센터로 복귀시켰죠. 그러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법조문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찾아오면 유치권은 살아납니다. 부활한다. 되살아난다. 한 번 나왔어. 한 번. 되살아난다. 이렇게 한글로 나왔어. 여기는 되살아난다 한글로 나오고 혼동. 그건 또 부활한다라고 나와. 출제원이 서로 엇박자야. 어떤 사람은 되살아난다. 거기는 부활한다. 그럼 저는 기출 지문대로 하는 거야. 거기는 부활한다. 아멘 했고 여기는 되살아난다. 단지 이 되살아난다 부활한다 같은 말이다 해서 제가 괄호 열고 부활한다만 써줬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기출을 아주 중시합니다. 기출은 되살아난다 한글로 나왔어.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 마칩니다. 유치권은 한 만큼 점수 나와요. 어렵지 않아. 전세권이 어려워요. 하지만 유치권은 몇 개 좀 외워주고 점문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점문이 많은 동네가 좋은 거야. 점유권도 점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도 그 법조문으로 다 커버되잖아. 그러니까 점문이 많고 점문에서 많이 나온 파트는 열심히 해요. 막 대본 판례 나오고 사례 문제로 나오고 그러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점문이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면 유치권은 뭐 난이도 상으로 나서 일부러 틀려라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엔간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것도 두 문제까지 많이 내니까 유치권 열심히 해요. 자, 저당권. 저당권이 어렵거든. 저당권이. 그래서 물권법이 등기 파트가 좀 어렵고 다음에 소유권 파트, 취득시하고 공유 그쪽이 좀 어렵고 전세권이 좀 어렵고 저당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절반이 어려운 거야. 절반이. 그래서 물권법이 지문도 길고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 의외로 또 물권법에서 14문제 중 막 9문제, 10문제 많이 맞춰요. 10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고. 난이도 상 4문제만 딱 들려주고. 그러니까 물권법은 그래도 저문이 많으니까 저문 내용에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 마인드로 접근하고 제가 얘기한 별세개 왕별자리 판례만 완전히 팍팍 해놓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문제 맞춰요. 10문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완성이 안 돼서 그럴 뿐이야. 그래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계속 하는 거예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자꾸 읽고 중심을 뽑아야 되는 훈련. 자꾸 뽑아내야 돼요. 중심 뽑아내서 이놈한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느낌도 있고 세트로도 찍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 없고 많잖아. 분리 넣으면 양도 못해. 이렇게 세트가 많아요. 세트대로 하고. 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자, 저당권 일단 개념. 의리갑한테 1억 빌려줍니다.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받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채권이주, 저당권은 좀 그럼 보정성, 수반성이 나오겠죠. 자, 채권은 금전 채권이 꼭 하나잖아요. 좀 이따 볼 거고.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돼야 되지만 설장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부지,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이 등기되는 것에만 저당권이 바뀌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권리는 딱 두 가지.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는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내용 서서를 볼 거예요. 자, 1번. 저당권자는 그 머릿속으로 권자는 오른쪽 놈 어른, 채무자 왼쪽 놈, 채무자 또는 제3자 아부지죠. 물상보증이니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여전히 갑이 삽니다. 갑이 살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지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후순위 채권에 제끼고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의 개념이고 기억.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뭐 쉽게 나왔네요.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이렇게 기초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고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아요. 그 물권 중 점유하지 않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지역권 통행만 하죠. 물만 끌어 쓰죠. 점유하지 않아. 저당권 등기만 박아요. 은행은 등기만 박지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경매권 있어요. 자, 주채권이 쭉, 저당권은 쫑. 그래서 담보물권의 4가지 특성이 여기는 저당권은 다 인정돼요. 보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까지. 자, 저당권의 객체 1번.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되는 것에 한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되는 것에만 들어오고 등기 등록이 아닌 것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대표 부동산에 되겠죠. 지상전세권에 되겠죠. 공유지분의 담보대출 됩니다. 우리 공유에서 배웠어. 공유지분에서 그 담보로 1억 대출 받았다고. 그 후 분할됐다고. 집중되지 않는다. 그거요. 공유지분의 저당권 분명히 그때 박았거든.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물을 등기박을 수 있어요. 이걸 등기된 임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 개별법에서 광업법, 업법에서 나온 권리가 광업권, 업권이에요. 이 광업권, 업권에도 어민들을 위해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 해요. 이 광산업자를 위해 담보대출, 즉 광업권, 업권에도 저당권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권리 2개, 지상전세권, 그 다음에 개별법에서 광업권, 업권, 여기까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광업권, 업권, 저당권 된다. 자, 이제 안 되는 놈, 세 놈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온 놈이 2번, 기억, 니은, 이 세 놈이 안 돼요. 이 세 개에 별 3개 하시고, 안 되는 놈에 부동산 일부, 일필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은 되지만 저당권은 안 돼요. 유치권도 됐지. 저당권만 안 되네. 제한물권 중.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죠? 그래서 왜 안 될까? 일필토지 일부에 왜 저당권이 안 될까? 저당권은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일필토지 일부에는 등기가 못 박혀요. 분필하지 않는 한. 번지수로 쪼개지 않는 한 등기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역권의 저당권 안 됩니다. 지상전세권에만. 등기가 아닌 명인방법, 테두리들은 수목. 이거 등기 아니죠? 명인방법 20개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놈 3개. 토지 일부 안 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제 외우는 거야. 일부 안 돼. 지역권 안 돼. 명인방법 안 돼. 이렇게 계속 중심 잡고 소수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건 이제 이해하고. 자, 피담보 채권 1번 별 3개. 저당권에 있어 피담보 채권은 꼭 금전채권에 하나지 않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 모든 채권은 결국 돈으로 바뀌어요. 금전채권으로. 그래서 금전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이에요.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면 맞는 질문이에요. 물건 인도 채권이죠. 돈이 아니죠. 근데 이걸 왜 저당권 박을 수 있어요? 왜? 이놈이 나중에 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나는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손해배상 채권은 결국 금전채권이거든. 모든 채권은 결국 돈으로 바뀌어. 채무불이행, 손배 채권으로. 그래서 다 됩니다. 2번. 장래 채권도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 장래 특정 채권이든 장래 불특정 채권이든 다 된다. 안 되는 놈이 없다. 그래서 이걸 1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괄호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도 나와요.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인도 채권도 돼, 장래 채권도 돼. 안 되는 놈은 없어요. 모든 채권의 저당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수인의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했대요. 자, 우리 공유 마지막에 됐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를 여러 놈이 갖고 있으면 준자를 붙여버리라고. 공유 앞에 저당권을 이 세 놈이서 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 아닌 다른 재산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 준 공유, 준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왔어. 자, 이제 저당권 취득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되는데, 자, 저당권의 목차 봐봐요. 목차 취득 마지막이 소멸이에요.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요. 결국 다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그래서 근저당 공당 한 문제 나오면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근저당이 한 문제 나오든가. 어찌됐든 저당권에서 우리 공부 대상은 여기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저당권 힘이 미치느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삼취득자, 저당권과 세입자와의 관계. 그래서 부합물에 미쳐요. 저당권 힘은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보험금에도 미쳐요. 물상대위. 하지만 과실에는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외우란 얘기예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물건, 보험금에도 수용보상금에도 저당권 이력이 미쳐요. 물상대위. 하지만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차임채권, 월세는 은행은 노타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행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 이게 원칙. 물론 예외 있죠. 그래서 그 그대로 여주고 이게 엄청 나오죠. 2년에 한 번씩 계속 요즘 경련제로 나오고 있어. 올해 나왔으니 작년에 나왔으니 올해 안 나와. 아쉽게도 이쪽이 좀 쉬운데 어떡하겠어. 경련제로 나오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안 나와서 작년에 나올 거 했지 진짜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저는 또 안 나올 거예요 얘기해야지. 그러면 올해는 이쪽에서 이제 확실히 나오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해야 돼. 경련자다가 연타 이렇게 되거든. 철저히도 머리를 쓰거든요. 올해 한 번 더 나와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연타라도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여기서 볼 것은 거기 1번 기업 별 3개. 저당권자는 반드시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가 저당권 박아야 돼요. 따라서 기업 채권도 없는 놈이 지 앞으로 저당권 등기 박았다. 무효예요. 그래서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죠. 부종성. 따라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돼. 그게 1번. 따라서 채권도 없는 놈이 즉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지 앞으로 저당권 등기 박았다. 원칙 무효. 자, 내용은 예외예요. 한 번 나와서 안중해요. 듣기만 해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세 사람 나왔어요. 세 사람 간 합의가 있대요. 범죄자 하나. 두 번째, 알고 보니까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째거래. 째가 누구야? 제3자. 알고 보니까 채권자 아닌 째거래. 그러면 세 사람 간 합의도 있었고 알고 보니까 채권이 제3자 거고 그렇다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 박힌 경우 뭐라고 볼 거예요? 느낌이 괜찮다고 볼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세 사람 간 합의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 채권이 째거래. 그래서 째명으로 박은 걸 봐줘야지. 그래서 유효. 이게 3자가 박은 저당권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범죄적 세 사람 간 합의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3자 거라면 그 3자명이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오, 이해됐어. 이해되면 돼요. 범죄적이 두 개나 나왔잖아. 합의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째거래. 그러면 째 등기 유효. 자, 2번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제3자도 됩니다. 이게 저당권자가 다른 점이죠. 저당권자는 봐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가 돼야 돼. 따라서 3자는 무효예요. 이게 원칙. 하지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3자도 되고 채무자에 한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자도 되고 아버지 제3자 물건으로 보증서 물상보증도 돼요. 자, 오케이. 뭐 3번은 저당권 설정 물권행위 처분행위 처분권한이 있어라. 처분권한 없으면 무효다. 우리 기초고. 자, 등기를 박아야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저당권 취득합니다. 자, 이제 이 저당권 등기가 누군가로부터 불법 말소됐어요. 우리 물건 종론 등기밭에서 했어. 내 물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하면 돼요. 자,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기억 별 3개. 내가 불법 말소당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 전에 경매로 날라갔어. 경매 동그라미. 불법 말소 등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경매로 매각됐다면 나는 이제는 늦었어.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불법 말소되면 원래 말소 회복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떴느냐? 경매, 매각. 그러면 말소 회복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해하란 얘기요. 왜 그러느냐?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 내등기 회복한 놈들 경매로 날라갔죠? 또 말소돼. 그러니까 말소 회복 허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경매 이놈을 뚫어지게 보는 거야. 그 괄호를 내가 애우는 거야. 항상 뿌리를 그게 이해예요. 이해. 경매로 날라갔어. 그러면 내가 말소 회복해 놓은들 모든 저당권은 결국 경매로 다 소멸 말소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구나. 말소 회복 안 받아주겠구나. 말소 회복할 수 없다. 퇴수. 판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에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이거 그림 봐요.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건 덜 나와요. 목적물보다는. 자, 경매로 날라갔을 때
경매 매각대금이 만약 경매로 날아가서 A가 낙찰받았다. 경락이니. 그러면 이 경매 대가가 만약 3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지채권 경매 대가에서 어디까지 우선 변제받는지 후발을 제끼고 이게 바로 지채권 어디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면 만약 가반대 원본 1억을 빌려줬죠. 1억 땡깁니다. 1년간 이자 5%짜리 이자 땡깁니다. 3억에서 혹시나 채무 불이행하면 돈 100만원 주기로 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땡깁니다. 자, 변제기로부터 계속 못 냈죠. 5년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손해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변제기로부터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못 갚은 시기 지연됐다고 해서 연체 이자율 20%가 계산된 지연배상. 자, 5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막말로 지연배상이 3억이 붙었다. 5년 동안. 그러면 5년 후 우리 경매를 친 거예요. 자, 2억이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합쳐서 3억쯤 나올 것 같으니까 이때 친 거야. 원금 1억에 5년치 지연이자가 2억이니까 그래 5년 후 우리 경매 친 거예요. 딱 예상대로 3억이 떨어졌어. 그럼 뭐 원본에 부스러기 포함해서 5년치 연체이자 지연배상 2억. 그럼 3억을 다 땡기려고 했지만 이걸 못하게 한다. 얘가 2억 2번이 빌려준 게 있다면 자, 지연배상은 5년치 전부가 아니라 1년치만 땡기게 해요. 그럼 지연배상 1년치 5년이 2억이면 1년치나 5천만이 날게요. 그러면 원금이력에 기타 부서력이 포함 1억 5천만 땡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연배상은 1년분에 안 한다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지연배상 전부 땡기는 게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감정비용이나 측량비용 이런 걸 말해. 경매비용. 단 지연배상은 전부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1년분 이걸 외워요. 이게 나오니까. 지연배상은 전체가 아니에요. 1년분만 땡긴다는 얘기예요. 1년분. 자, 그럼 2번은 대운팔 이게 뭐냐? 자, 봐봐요. 수도. 법 조문이 지연배상은 몇 년치만 땡기래요? 지연배상 1년분만 땡기래. 그러니까 채무자가 5년 연체한 채무자가 법 조문이 지연배상은 1년분만 땡기네? 당신 힘이 1년분에만 미치네? 나도 지연배상 1년분만 당신한테 갚을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채무자가. 자,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예요. 채무자는 연체 5년 했죠? 그럼 5년 연체이자 전부 다 갚아야지. 이 법조에서 말하는 지연배상 1년분만 갚을게. 채무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연배상 1년분은 후순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기서 땡길 수 있는 후순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채무자는 전부 갚아라. 그 판례예요. 그래서 2번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저당권자의 후순위자 제3자 후순위자를 말해요. 후순위자에 대한 제한이므로 채무자는 지연배상 전부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채무자는 세트예요. 무조건 전부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는 지빚은 전부지. 그래서 5년치 지연배상 전부 갚아야 됩니다.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이따 근저당에서도 나와요. 채무자는 전부. 자, 저당 목적물 미치는 범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그림 봐봐요. 그림. 갑 소유 토지에 담보 잡았죠. 그런데 누군가 나무를 심었죠. 무단식 제한 수목은 갑 토지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무단식 제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이 부합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또 주유소 건물의 주익이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이 무단식 제한 수목 부합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로 토지를 날리면 부합된 물건도 갚고죠. 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 대상에 포함이 되고 경락인이 이 부합물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서 부합됐다면 이 증축 부분은 설사
법원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붙어버렸죠?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부합되면 경매 목적물로 법원이 평가를 안 해도 부합됐기 때문에 부합됐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떤 게 저당권력에 미치고 어떤 건 저당권력에 미치지 않느냐 이거 싸우면 미친다로 끝나는 게 맞는지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맞는지 그럼 부합물인지 부합물이 아닌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소유권 파트의 부합 지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어. 무단식 제한 수목 부합됐죠? 미친다. 증축했는데 꼭 임차인이 증축해요. 대부분 판례가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꼭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 없어. 빨리 붙었으니까 부합됐으니까 미친다. 자, 부합물 아닌 놈 권리자가 심었죠? 권리자가 심었다. 권원에 의한 부속물 부합 아니죠? 부합물 아니니까 미치지 않는다. 건물 토지에 부합하잖아요.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로 독립, 명인방법으로 독립시켰죠. 토지로부터 독립시켰으니까 부합물 아니죠. 독립물.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우리 시험 나오는 놈,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부합물 아닌 놈, 네 놈. 부합물이어서 미친다로 끝나는 놈, 두 놈. 그게 교재에 정리되어 있어. 오른쪽에. 일단 오른쪽 가기 전에 1번, 왼쪽. 저당권의 효력은 별 3개죠.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그 다음에 종속된 물건, 주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종물,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법조문, 기억. 부합물이 된 시기, 종물이 된 시기는 상관없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부합돼 있었던,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부합됐든 상관없어. 시기는 상관없다. 이것까지 나와요. 자, 2번, 별 3개. 이 법조문,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법조문은 임의규정입니다. 외워요. 이 자체로 나와.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맞는 지문.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을이 계약하면서 우리는 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라고 약정할 수도 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이거 먹힙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니까 이 법조문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권법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법조문 봐봐요. 두 번째 줄에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 이게 있어야 다른 약정이 가능해요. 저런 말이 없으면 물권 법정주에 따라 특약이 안 먹혀요. 그래서 모든 물권법 규정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저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임의규정이 된 거예요. 자, 오른쪽 3번, 4번 기억, 5번, 6번 기억, 니은 전체 별 3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동안 뭐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왔다 보면 돼. 오른쪽 전체가 계속. 그래서 오른쪽, 왼쪽 부합물 종물 있죠? 종등권리, 가치변형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과실까지가 저당권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요.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진짜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연타로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자, 3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타인이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에 미친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OX로 골라내야 돼. 그러면 권한 없이 무단식재 수목 부합됐죠? 부합됐으니까 미친다. 맞는지 뭐. 그 다음에 4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증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어. 그럼 빨리 독립성이 없어. 이렇게 읽어요. 독립성이 없어.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붙었어. 붙었으니까 부합물이니까 미친다.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서 무단식재 수목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붙었어. 부합물이니까 미친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지 뭐. 자, 기억 대문 판례.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자, 부합돼버렸죠?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서 부합됐대.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을 법원이 경매 공고 날릴 때 법원 실수로 경매 목적물, 경매 대상으로 평가를 안 해버렸죠. 공고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더라도 경락인은 이 증축 부분에 대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는 부합된, 거기에 동그라미예요. 무조건 부합돼버렸죠? 그러면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부합됐구나. 무조건 저당권이 미치고, 저당권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 대상에 포함됐고, 그러면 경락인은 소유권 먹는다. 설사 법원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올려내요.
그래서 부합됐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제 5, 6 기억니은 이 4개가 부합물 아닌 놈,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는 네 놈이에요. 여기서 작년에 2놈 떴네요. 자, 5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전세 임차인 이식제한 20개는 미치지 않는다. 자, 계산해야 돼. 지상전세 임차인 식재. 그러면 권리자가 심었구나. 니꺼.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부합물 아니죠? 올 거니까 부합되지 않았죠. 미치지 않는다. 6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자, 계산을 해야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물 아니니까 미치지 않아요. 똑같죠. 기억.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자, 농작물도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물이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니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된 임목 또는 명인방법 20개 역시 미치지 않아요. 이 4개가 왜 미치지 않느냐?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 심어서 니꺼 부합 아니야. 미치지 않아. 건물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아. 그 다음 토지로부터 독립시켰어. 등기 명인방법으로. 독립물이니까 부합물 아니야.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부터 여기 니은까지 저놈들이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결정나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어차피 우리 소유권 파트 부합에서도 어차피 해야 돼. 이거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해야 되겠죠. 거기하고 여기 양쪽에 똑같이 써먹어요. 자, 정된 권리 여기까지 하고 실을게요. 1번 기억 별 3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 판단해야겠죠. 그럼 빨리 계산해내.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종된 권리에 미친다로 끝나야지. 맞는 지문. 기억. 공유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전유 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은 쫑. 집합건물법에서 했어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은 쫑.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온 종된 권리는 이 3개밖에 없어요. 지상권, 임차권, 대지사용권.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이 쫑. 이렇게 외우시고 전유 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은 쫑.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빨리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이 쫑. 미친다로 끝나야지. 전유 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이 쫑. 미친다로 끝나야지. 이걸 외우란 얘기야. 주종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를 외우는 게 아니야. 뿌리를 외워. 뿌리를. 아, 웃는 게 아니었구나. 뿌리를 외워요. 주종만 알면 영원히 안 외워도 돼. 영원히. 오케이. 10분간 쉬고 물상대이.